안녕하세요. 기자왕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최근 정말 큰 사회적 분노를 조성한 사건이었죠. 정인이 사건입니다. 정인아 미안해 해시태그 운동도 있었고요. 저에게 이 사건을 한번 얘기해달라 라는 분들도 있었는데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갈까 했습니다. 사실 제가 떠들어봐야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워낙 정리를 잘했으니만큼 그냥 그것이 알고 싶다 한번 더 보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개선할 수 있을까 그런 대안책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렇게 있었는데, 그렇게 최근 그냥 지켜보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부분이 계속 걸려서 한마디 떠들어야겠다 라는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CBS의 내로남불? 왜 저러나 싶은 행태입니다. 정인이 사건, 사실 이건 조두순 사건처럼 피해자의 이름이 아닌 장하영 사건으로 불러야 맞겠죠. 장하영 사건에서 CBS가 갑자기 왜 책임이 있냐라고 하시면은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안성은 씨, 그러니까 정인이의 양부가 CBS의 경영 파트 직원이었습니다. CBS는 여러분들이 또 다 아시겠지만 그 유명한 김현정의 뉴스쇼 등을 진행하는 기독교 라디오 방송인데요. 청취율에서 순위를 항상 다투죠. 그런데 여기서 정인이의 양부가 CBS의 직원이었다는 사실만으로 CBS가 욕을 먹어야 되냐? 당연히 논리적으로 직원이었다고 해서 CBS가 욕 먹어야 될 건 아니지 않냐? 라는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런 장면이 저에게는, 제가 또 기자다 보니까 그런가, 이 장면이 딱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결정적인 장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인이 양부가 SBS 취재진에게 설명을 하는 부분입니다. 정인이 양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려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일단 회사에서는 기사를 생산해내고 있진 않은데 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CBS는 라디오 방송도 있지만 내부에 노컷뉴스라는 뉴스 보도국이 있습니다. 흔히 기사를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인이 양부의 말은 내가 잘 설명해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회사, 그러니까 CBS나 노컷뉴스는 장하영 사건을 다루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시의 내막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내부 직원이기 때문에 봐주기를 어느 정도는 한 거죠. 아무래도 충분한 소명을 들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평소 지켜봐왔던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요. 당연히 내부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봐주기를 한 겁니다. 솔직히 다른 사건이라면 이게 자신의 회사 사람이 아니었다면 그랬을까 싶긴 하지만 해명을 많이 들어주고 그 입장을 한번 들어보는 기회를 가졌던 거죠. 근데 100번 양보해서, 근데 이 사건은 좀 아니잖아요. 이거는 좀, 이 사건은 그렇게 해명 들어주고 해서 좀 기사가 덜 나가고 그럴 사건은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건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사건이 원래 그것이 알고 싶다 전부터 원래 유명했던 사건이에요. 원래 엄청 논란이 됐던 사건이에요. 2020년 10월부터 굉장히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던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는 목동 입양아 사망 사건 정도로 알려졌었는데요. 근데 당시에도 워낙 이게 좀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당시에도 여러 언론사에서 따라붙은, 그러니까 취재를 열심히 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일 열심히 했던 곳이 이제 업계에서 알려지기로는 SBS와 채널A다 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CBS도 그때 있었습니다. 사건이 수사 중이었던 양천경찰서, 이번 그 아래서도 양천경찰서의 화면도 나오고 그랬었죠. 그리고 이번에 그 양천경찰서가 문제가 돼서 양천경찰서장이 해임되기도 했었고요. 이거는 잠시 정정하고 가자면 양천경찰서장이 임명 3일 만에 해임됐다. 이게 이 일을 똑바로 하는 거냐? 정인이 사건 때 경찰서장이었던 사람을 해임해라 이런 말이 있었는데 전혀 사실 아닙니다. 잘못된 정보예요. 1년 전 부임한 사람이, 그러니까 장하영 사건 때 있었던 사람이 그냥 해임이 된 거예요. 루머입니다. 하여간 여기 양천경찰서 주변에 뭐가 있냐? 조금만 더 가면 SBS고 그 바로 맞은편에 CBS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CBS 앞마당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SBS든 CBS든 좀 뛰어들기에 원활한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지 SBS도 그렇고 노컷뉴스도 그렇고 여기에서 좀 활발히 취재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정인이 양부의 말처럼 기사가 생산이 되지 않고 있다라는 말이 뭐냐? 노컷뉴스에서도 기사를 작성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노컷뉴스도 내부에서는 이 사건을 취재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좀 취재를 해서 기사를 써야 됩니다 라는, 저희 표현으로는 기사를 생산한다라고 하는데 기사를 생산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말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좀 논쟁도 있고 다툼도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기자가 작성을 했는데 위에서 막아서 이게 더 큰 분란이 나고 그랬었습니다. 어쨌건 제가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아요. 기자가 기사를 쓰면 위에서 막는 경우가 있나요? 영화에서 보면 그런 경우 많이 나오는데 이런 질문을 받는데 솔직히 대부분은 기사가 그냥
구려서 이것도 기사라고 썼어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경우, 그러니까 정인이 양부의 회사에서 나온 그 기사는 좀 다른 경우죠. 거의 대부분이 기사가 구려서 못 나가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내부 결정 때문에 기사가 못 나온 경우입니다. 그럼 왜 막았냐? CBS 윗선의 이유는 당시에는, 그러니까 기사가 나갈 그쯤에는 사건의 전모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건 맞아요. 부검도 안 됐었으니까. 그래서 사건의 전모가 확실하게 밝혀지기 전인데다 고의성 같은 게 드러나기 전이었고, 그래서 그 소위 CBS의 윗선은 단순히 우리 회사의 직원 애가 죽었다 뭐 이런 수준으로만 알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런 점도 있었고, 아직 그런 실체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은 점도 있었고, 특히 저 정인이의 양부가 위에서 SBS의 인터뷰에 응하잖아요. 그것처럼 다른 방송사 인터뷰 뭐 그런데 다 적극적으로 막 응해서 반박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CBS 내부에서도 반박을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떳떳하니까 저렇게 인터뷰를 다 하고 다니겠지, 설마 뭐 추악한 일이 있었을까라는 소리도 나왔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CBS 결정은 제가 파악한 바로는 기사를 내긴 내되, 다만 더 구체적인 기사는 양모가 뭐 기소되거나 정인이의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는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부검 결과가 나오고 CBS도 경악을 하게 되죠. 이건 누구나 솔직히 악마가 아니라면 다 경악을 하게 됩니다. 뭐 장기까지 손상을 받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징계위원회를 여는 준비를 했습니다.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죠. 우리나라는 미국처럼 바로 뭐 you fire 하면 바로 자르고 뭐 이럴 수는 없으니까 뭐 사규상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런저런 절차를 거쳐야 해서 뭐 이건 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러다 그 알이 방송되고 한 4일 정도 후에 곧바로 해고가 됐습니다. 뭐 약간 그 알 나오면서 빠르게 손절을 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지만, 여기까지 보면 100번 양보해서 이해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뭐 가까이 있는 직원을 믿었을 수도 있고, 뭐 열심히 해명도 했었고, 뭐 반박이나 뭐 이런 데 피해 다니지 않고 자기가 다 떳하게 했으니까 뭐 가까이서 보기에는 어찌 보면 그거를 뭐 조금 더 기다려보자, 뭐 기소되거나 부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 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냥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하여간 뭐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 자기 직원도 아니고 해고됐으니까 관련 기사를 많이 쓸 겁니다. 뭐 쓸 거예요. 근데 이게 CBS 노컷뉴스의 모토가 특종에 강하고 공정함을 잃지 않은 노컷뉴스예요. 근데 이게 좀 공정한가요? 뭐 자기 직원이라고 해서 해명을 더 들어주고, 뭐 어쨌건 그게 좀 신빙성을 느꼈을 수도 있죠. 기자는 결국 판단하는 직업이니까 거기서 신빙성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그리고 회사 소개란에 타 방송사에서 접할 수 없는 생생한 뉴스 뒤 뉴스를 과감하게 편집 없이 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뭐 이런 모토에 비하면, 여기에 비하면 공정함이 조금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걸로 끝이냐? 그게 아닙니다. 뭐가 문제냐? 제가 결정적으로 이 영상을 만들까 말까 하다가 CBS가 최근 보이는 행동이 아주 보기 좋지 않아요. 문제입니다. 예, 이 정도면 솔직히 문제라고 해도 돼요. 잘못을 한 걸 이제라도 알았다면, 그러니까 솔직히 뭐 완전히 잘못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죠. 이 지금까지의 흐름에서 잘못이 없었다고 완전히 100% 무결하다라고 보기는 어렵죠. 근데 잘못을 한 걸 이제라도 알았다면 빠른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냥 CBS는 기독교 방송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 교리로 보자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과거를 반성하고 새로운 회개의 삶을 실천하면 된다고 합니다. 저는 뭐 종교를 믿진 않지만 그래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요즘 뒷광고다 뭐다 뭐 사과하면 오히려 망하니까 오히려 유튜버들이 사과를 안 하고 뭉개면 넘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래서 그런가 CBS도 그걸 본받는 걸까요? 일단 사과를 안 합니다. 특히나 이게 이게 제일 결정적인 문제인데, 최근 CBS가 양부의 회사가 CBS다라는 걸 공개한 언론사에 법적 대응을 한다는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건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몇몇 언론사는 이 CBS의 이런 엄포에 결국 모 방송사, CBS가 아니라 모 방송사로 기사를 내거나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CBS를 쓰려고 하면은 변호사의 자문서를 보내주곤 합니다. CBS가 정말 명예훼손,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당했다면 차라리 애초에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부터 빡세게 취재를 해서 양부를 확실하게 팩트로 합격을 했던가, 아니면 지금 이제 와서 뭐 내 이름 공개하면 명예훼손? 이게 언론사가 취할 행동입니까? 난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아. CBS는 아무렇지 않게 타회사 이름을 공개를 하죠. 노컷뉴스 보면 뭐 삼성전자에서 무슨 뭐 누가 뭐 했다 뭐 이런 얘기 다 나올 거 아니에요. 다른 회사 이름 깔 때마다 뭐 변호사 자문서 보내면서 고소할 거라는 엄포를 들으면은 그 회사가 어떤 기분일까요, 과연? 이거 정말 심한 내로남불 아닙니까? 저는 과거 CBS가 잘못했던 건 이해 가능한 범위, 정말 크게 봐서 이해 가능한 범위라고 치자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는 이제 오히려 더 이게 이해 불가능한 선으로 넘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CBS 구성원들, 노컷뉴스 구성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기사로 그리고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현정의 뉴스쇼,
정말 신뢰받는 언론 중에 하나죠. 근데 신뢰받는 언론이 갑작스럽게 혹은 천천히 왜 그 순위가 추락하거나 신뢰를 잃게 되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이런 행동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 아닐까요? 저는 뭐 하나의 소신이 있어요.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는 고소하지 말자. 기자라면 누구나 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어느 정도 기대서 사는 거 아닐까요? 이거 사실도 다 고소하기 시작하면 기사 어떻게 씁니까? 근데 언론사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변호사 자문서를 보내는 게 저는 이게 정상이라고 보진 않아요. 이런 행동들이 저는 그 신뢰를 깎아먹는 요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저에게도 어쩌면 고소 드립이 올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CBS 노컷뉴스의 모토는 특종에 강하고 공정함을 잃지 않는 노컷뉴스입니다. 공정함을 조금은 잃었다고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대응할수록 오히려 논란이 돼요. 이게 무슨 대응입니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